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 시작이에요? 네. 오케이. 헬스를 안 하고 다른 운동으로도 몸매 유지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질문 줬을 때 이제 표현이 조금 적절한 것 같아요. 몸매 유지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몸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몸의 맵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몸매라고 표현을 할 때에 되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몸의 맵시는 어느 정도 운동한 사람 같은 그런 탄탄한, 그리고 뭐 비만이지 않은 약간 그런 상태를 몸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저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헬스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몸 그러잖아요. 몸매라고 잘 안 하고 몸. 예. 그럼 그 몸을 생각했을 때 상상하는 그런 그 몸은 근육의 양이 굉장히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도를 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다른 스포츠들을 했을 땐 사이즈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런 몸매 정도라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의 양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스포츠들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스포츠들도 근육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체중에 따라서 걸리는 부하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고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걸리는 뭐 요구도가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를 하고 내가 적정 수치의 체지방량 그리고 체지방률을 조절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춤 추는 거나 수영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춤추는 거나 수영도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포츠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스포츠가 뭐 맨몸 운동 혹은 체조, 크로스핏 뭐 이런 정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근육량을 보존을 하고 할 수 있겠고, 방금 전에 얘기한 수영이나 댄스는 아무래도 유산소성 운동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체지방량과 뭐 체지방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에는 훨씬 더 이점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의 양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체지방량을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내가 살면서 꼭 그런 운동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뭐 이런 운동이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뭐 댄스, 수영, 뭐 자전거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몸매 관리가 안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상에 다른 회원님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실질적으로 뭐 축구를 하거나 뭐 그런 운동들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보디빌더는 체력이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쌤은 이제 축구 선수를 했으니까 체력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쌤 지금 상태는 체력이 좋은 보디빌더인가 아니면 체력이 안 좋은? 일단 체력에 대한 우리가 체력 그러는데 체력에 대한 정의 자체도 이게 체력에 뭐 각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총체적으로 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발력이냐, 그냥 단순히 최대 근력이냐, 근지구력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이미지상으로 그런 떠올리는 체력이라고 하면 보통 심폐지구력이랑 근지구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년 시절에 했었던 운동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신체 조성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체력적인 거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공부도 운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기준을 봤을 때는 그 기준 수치가 조금 어느 정도인지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런 운동을 아예 안 했었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보디빌더들보다는 아무래도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이 좀 괜찮기는 하겠죠. 하지만 저도 그런 운동들에서 멀어진 게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체력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체력이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지냐는 표현보다는 내가 원래 근지구력성의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근지구력이 막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을 거 아니에요. 평균보다. 근데 내가 더 이상 근지구력 운동을 하지 않아.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또 원래 기준점 혹은 그 밑으로 쇠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근육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이런 체력적인 측면이든 쓰지 않으면 퇴화되는 게 분명해요. 근육과 체력이 동시에 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육량이랑 체력이 동시에 그건 늘 수 있어요. 늘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체력이 늘려고 헬스를 하고 싶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은 체력을 늘리고 싶어서 헬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헬스 내에서 근지구력성의 운동도 할 것이고 최대 근력성 운동도 할 것이고 순발력 운동이라 하면 뭐 컨셉에 따라서 좀 적용할 가능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 요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비단 우리가 근력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실상 그게 적당하기는 하지만 그 근력 운동들을 막 함으로면서 나한테 또 요구되는 심폐지구력의 이런 임계값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계값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용을 하고 내 몸이 그걸 항상성을 깨트리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이런 것들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함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의 컨셉을 가진 운동들을 한 것보다는 상향 속도나 상향 이 양이 조금 적기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었던 그런 초심자들한테는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접근을 보통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에 헬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헬스를 하는 건 막 근육 늘리고 막 몸짱 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 체력들을 관리를 하면서 내 건강 관리를 하는데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 어떻게 오늘 얘기가 갑자기 좀 삼천포로 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런 우리 몸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는 일정의 저항이 필요해요. 저런 쇠땡이던 아니면은 뭐 수력이던 어쨌든 저항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저항이 뼈로 예시를 좀 들면 뼈도 일단 일정한 이런 저항을 지속적으로 가해주지 않으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안 하면 그런 골다공증이라든지 낙상을 했을 때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의 양을 늘리려고 헬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포괄적인 건강관리 개념을 가지고 그런 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들은 앞으로 가면 더 갈수록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저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제가 나근사설의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도 거기 박사님 대표님들께서 얘기를 해줬었던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일상생활들이 너무 편해지잖아요. 지금도 되게 편한데 앞으로는 더 편해질 거라는 거죠. 편해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점점 활동량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줄어드는 활동량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저항들이 줄어들 거고 그렇다 보면 몸은 점점 약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만 속하기도 하지만 오늘 주제인 다른 스포츠를 해도 몸매 관리가 될까요? 몸매 관리도 될 것이거니와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점점 활동량이 일상에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싫어?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그런 구기 종목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들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내가 금비대 목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건강 관리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필수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꼭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몸매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운동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던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보람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항상 똑똑하고 건강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광호였습니다.